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모집 공고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모집 공고 영상을 이제 저희 컨텐츠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경희 차이나 MBA 2021년 후기 신입생 모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광고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저희 채널에 이 차이나 MBA 출신 분들이 많이 출연해 주시고, 그리고 저랑 소장님의 인연도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2년 차원에서 2년의 관점에서 영상을 함께 이제 CEC 채널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MBA 동문이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소장님? 중국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중국이 뭐 변하는 것 하도 많고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네. 그리고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경영학을 가르치는 데가 이제 없어서, 네. 그래서 경희대 차이나 MBA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영학에 특화를 한 곳이라서 아마 그쪽에 관련되는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억에 단순히 중국 비즈니스나 아니면 중국 투자론, 그러니까 저는 중국 투자론을 이제 소장님께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체제, 정치 구조,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수업까지 좀 포괄적으로 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서 저희 이제 교수님이죠. 이제 학교에서는 소장님께 직접 중국 투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동문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짤막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중국 플랫폼 기업의 또 다른 조정의 배경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플랫폼 기업 BAT를 비롯해서 뭐 이제 징동 그리고 메이투안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 많이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반독점법 이슈로 인해서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메이투안도 그렇고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 플랫폼 기업을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희망의 어떻게 보면 꽃처럼 보이다가, 네, 거의 그냥 앞에 선두에서 시장을 이끄는 그렇죠. 존재였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머리가 아파오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된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조정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채널에서 항상 조금 보는 거지만 조금 깊이 있게 보고 이제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펀더멘탈로 주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플랫폼 기업들이 왜 조정받는지 네. 한번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영향에 따라 주가는 조정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회귀하기 때문에 길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펀더멘털 이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탄센트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인데요. 작년 11월 또는 이제 금년 1월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 세컨티어들 징동이라든지 이제 핀도어드와 같은 회사들도 거의 이제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왜 이러냐 그럴 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 백신. 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과다하게 올랐던 그 기술주들의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이 결국은 또 이제 주가하고 역상 감각이기 때문에 선도주였던 플랫폼 기업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미 이게 시작이 된 거고 미국도 아마 조만간에 시작이 되겠지만 반독점법. 네.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이자 뭐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를 맞았고, 네. 두 번째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이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게임과 이제 어떤 모바일 메신저 그렇죠. 서비스. 그래서 그 위에탄이라고 그러죠. 공개 소환을 이제 텐센트가 당해서 알리바바보다는 좀 적게 네. 이제 벌금 냈죠. 네, 이게 정부에 굉장히 잘 수긍하는 텐센트입니다. 메이투안이나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들도 이제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그 푸드 딜리버리 쪽에서 1등이기 때문에 네. 역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공개 소환 당할 것이고, 또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숏비디오 그 라이브 마케팅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다 이제 아마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그 반독점법에 그 소환을 받을 거예요. 네. 받고 뭐 크든 작든 간에 아마 벌금을 이제 낼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알리바바가 이제 가장 크게 한 3조 정도 벌금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 문제지 나머지들은 이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아, 이게 벌금 내고 나서도 장사가 계속 잘 된다고 그러면 그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를 이제 뭐 모든 것의 원천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격 콩나무처럼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 하나는 이제 가입자들의 세츄레이션이 이게 중국은 낮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16억 5천만 대인데 뭐 모든 핸드폰에 지금 뭐 인터넷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숫자를 한번 보면 이게 2019년, 2020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2020년 이제 3월까지를 보면 순증가가 한 2,259만에서 2021년 3월에는 822만으로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나요. 약간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P 곱하기 Q가 뭐 매출액이라고 하면 이게 Q가 세츄레이션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BAT의 이 가입자 수들이 보면 그 탄센트 같은 경우가 이제 위챗이라고 우리가 어떤 카카오톡이죠. 네. 이거 가입자 수가 3월 말 기준으로 9억 8,900만 명. 네. 그리고 이제 QQ 메신저가 6억 4,700. 그래서 16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그 타오바오 우리 같으면 뭐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게 7억 9천만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즈부바오 그 알리페이죠. 네. 그 지금 결제 시스템 가입자 수가 7억 7천에서 15억 6,900.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가입자 수가 5억 5,800에 그 이치라고 그 동영상, 예. 예, 동영상 구독 사이트라고 봐야 돼요. 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이게 5억 5천에서 16억, 15억, 11억. 이제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억 5천만 대의 이제 핸드폰에 네. 지금 탄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를 놓고 보면 그 가입자 수가 거의 세츄레이션이라고 사실은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박 터지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각자의 그 대표적인 그 BAT의 특성을 보면 웨이신 같은 경우 지금 텐센트의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가 우리 같은 카톡 같은 건데, 그 우리도 이제 최근에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웨이신 안에서 자기가 전자상거래의
그 상점을 낼 수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라고 하는 자기네 플랫폼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입점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 지금 웨이신 같은 경우는 자기네 그 SNS 안에서 전자상거래를 각자가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빅히트를 사실은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이제 그 샤오청시라고 하는 미니 프로그램이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 뭐 가입자 수라고 얘기하죠. 입점하고 있는 그 수가 한 300만 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300만 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00만, 그리고 바이두도 이제 그런 기능인데 한 40만. 네. 그래서 이제 왜 탄센트가 이 주가가 높고 시총이 크냐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가입자 수 가장 많고 네. 또 어떤 부가가치 서비스에 있어서도 가입자 수들이 뭐 알리바바에 비하면은 한 50% 더 많은 거죠.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탄센트는 주로 생활 서비스가 많고 알리페이는 이제 지급 서비스, 바이두는 이제 동영상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모바일 핸드폰에서 그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뭐냐고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중국도 택시 타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디디 추싱이라고 지금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네. 회사. 그래서 뭐 세계적인 공유 자동차인 우버가 그 중국에서 울고 나왔거든요. 네, 깨지고 나왔죠. 지분 다 네. 털고 나왔는데 네. 거기 10억 불 가까이 집어넣었다가 홀랑 다 털어먹고 나왔는데, 그것이 중국의 이제 디디 추싱, 중국의 우버한테 당해서 거기서 이제 합병당하고 퇴출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핸드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활 서비스는 당연히 있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지금 제 겁니다. 그 진롱 리차이라는 것이 테크가 3위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택시 타는 데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SNS 하는 데 많이 쓰고, 세 번째는 돈 버는 데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 엔터 파이낸셜이 문제가 됐던 것도 그게 바로 그 재테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소액 투자, 그렇죠. 소액 대출도 있지만 대출. 소액 투자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BAT가 사실은 중국 뭐 일반인들의 모든 생활에 처음부터 집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버는 것까지 네.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전체적인 이제 이런 그 서비스 업체들의 가입자 수가 세츄레이션 돼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번에 지금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게 그 세대나 지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도 지금 최근에 2030, 뭐 3040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지만 중국도 이 모바일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의 74%가 빠링호 80년 이후 출생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오링호 90년대 이상 이후층들 이제 이 사람들이 32% 정도 이제 메이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누가 이제 많이 사용하냐면 좀 특이하게도 1선 도시, 대도시가 아니라 2, 3, 4선 도시, 특히 3선 도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바일 서비스 회사나 플랫폼 기업들이 대도시가 아니라 3선, 4선 도시에 이제 마케팅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이제 3선 도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이동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후쿠오라고 호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골에 사는데 서울로 온다고 하면 내 호적은 이 여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시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이제 비자 받아가지고 여권 갖고서 가듯이 북경에 오더라도 나는 외국인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거나 뭐 애들 교육을 시키거나 의료보험이 되거나 이런 이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요. 네.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네. 호구 이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선, 4선 도시의 사람들이 대도시 쪽에 서비스라든지 또는 구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꼬리 효과, 네.
뭐 긴꼬리 효과들이 예전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봤는데 이게 모바일이 되면서 오히려 긴 꼬리가 이게 이제 뭐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그대로 클릭 하나로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걸 또 가속화시켰겠네요.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광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 광고 시장이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높긴 해요. 네. 높긴 하고 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그 온라인화되는 언택 경제 때문에 이게 커지긴 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정도로 높은 성장률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이게 조금 이제 그 피크아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를 주로 사는가 또 이제 뭐를 주로 광고하는가를 보면 그 좀 고액 광고를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이제 여성용 화장품 네. 그리고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이런 것들이 이게 그 고액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TV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광고가 이게 지금 들어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 공중파들의 광고가 이쪽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거죠. 네. 약간 또 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광고 시장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아까 보셨지만은 이게 너무 이제 성장률이 50%씩 갔다 그러면 이것도 그 피크아웃은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광고 성장률이 이게 50% 갔다 이러면 조금 이제 과한 느낌이 사실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업체별로 보면 BAT 기준으로 이제 가입률 이거를 좀 놓고 보면 이게 확연한 이제 세츄레이션이 보여져요. 그래서 탄센트 계열이 보면 이제 1사분기에 보면 마이너스 0.1%, 그리고 아리바바 계열이 이게 플러스 1.9, 그리고 바이두가 1.2. 그래서 탄센트 같은 경우가 선두업체이긴 하지만 이미 가입자 세츄레이션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미 꽉꽉 성장이 꽉 차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일단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가입자들한테 새로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막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탄센트도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바이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자상거래나 뭐 이런 이제 라이브 마케팅 쪽으로 네. 들어가는 등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믹스된 밍글 되는데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탄센트가 뭐 전문적인 분야 또 부동산이 전문적인 분야 또 생활 서비스가 전문적인 분야 뭐 물류, 푸드 딜리버리, 부동산 또는 이제 뉴스나 정보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이게 서로가 이게 영역 파먹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노란 색깔 쪽이 이제 메이저라고 하면 거기 짙은 색깔 회색이나 빨간색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갖고 들어오는 쪽이죠. 시장 잠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 영역을 살파먹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땅 따먹긴 하는데 전체로 이제 빈 땅은 이제 없고 그렇죠. 있는 땅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니까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확 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네. 이제 BAT하고 그걸 뚫고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온 지누토티와 바이트댄스라든지 네. 또 메이투안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세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그 선발업자들 BAT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인 가입자도나 또 이제 그 후발주자들의 공격이 심한 반면에 후발주자들 이제 바이트댄스가 맨 왼쪽에 있고 카이쇼우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네. 그 다음이고 메이투안이 있는데 금년 3월 1사분기에 이제 그 증가율을 보면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71.8 그래서 아직도 뭐 한 30% 정도 이제
그 룸이 있고요. 성장 네. 룸이. 그리고 이제 콰이쇼우라든지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46, 3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더 높일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14개 인구에서 더 늘리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중국 국제화가 안 돼 있죠. 예, 뭐 미국의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레이트 컴머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BAT 같은 경우 공영기업이 돼버린 거죠. 네. 관료화되고 또 지금 그 BAT의 그 경영자들이 이미 50대, 40대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 플랫폼 기업에서 50대들은 사실은 이건 뭐 경영자의 사고로 보면 20대들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네. 굉장히 이제 올드 패션이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들어오는 30대들이 이제 운영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이트댄스 같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을 뚫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30대 CEO 장희민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잠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쯔지에티아오동, 바이트댄스, 콰이쇼, 메이투안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앱으로 지금 기존 업체들을 공략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변화를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트댄스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또인이라든지 뭐 이런 시과 TV 라이브 마케팅하는 네. 그 숏비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다른 서비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 서비스를 아주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들어오는 그 가입자 수가 자기네 다른 서비스로도 그대로 이제 연결이 돼버리는 소위 마케팅을 아주 잘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네. 메이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메이투안으로 예를 들면 들어온 그 고객의 숫자가 32%인데 그걸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메이투안으로 이게 가는 게 51%나 됩니다. 안에서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잘한다는 거죠. 예. 그걸 잘해야 계속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 네. 아주 편리하게 돼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다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네. 기존에 있는 공용화된 이제 BAT 기업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 또 네.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감각, 또 20대와 30대와 같이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경영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지금 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우리가 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에서 놓고 보면 이게 뭐가 이제 많이 늘어나냐를 놓고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증가율로 보면 앱들 중에서는 건강 미용 이게 지금 104%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 네. 이게 56%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좀 살만한가 보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결국은 중국의 코로나19가 얼마나 안정이 돼 있냐. 네. 이제 뭐 사람이 죽지 않아야 건강도 생각하고 미용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이 이쪽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제 죽음의 위협이나 감염의 공포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기도 꾸미고 더 나른 상황에서 그렇죠.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의 앱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재테크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 모바일에서 이 재테크 관련되는 앱을 이걸 사용하고 이걸 다운받고 이것의 증가율은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 금융상품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굴릴 때가 마땅치가 네. 않은 거죠. 그래서 은행 예금 같은 건 뭐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제 뭐 이번 코로나19로 그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앱 같은 경우에 비중으로 놓고 보면 뭐가 제일 많은가 이제 이걸 보면요. 이게 가입자의 10,000명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쪽이 가장 많고 27.7이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이 15.6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 코로나19가 갖고 오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교육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 2류 교육, 3류 교육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 코로나19가 만든 답은 이게 교육이 그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이거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본업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의 지금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렇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의 편리성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의 유효성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좋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가 시장을 다 먹게 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인해서 교육에서 K자 모델이 나온다. 빈익빈 부익비가 네. 너무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 활용만 하고 정책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일타 강사가 어떻게 보면 시골 벽지에 학생들한테도 강남의 일타 강사가 이게 직접 강의를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고액가회를 하는 일타 강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2억 명에 대해서 싼 가격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것을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이제 이 수행의 복지가 증가로 커지는 네.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넷 데이터 중에서 지금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앱 중에서 네. 금년 1사분기에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의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은 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좀 투자의 인사이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이제 플랫폼 기업을 계속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많이 봤고 또 미국하고 그냥 비교해서만 이제 보고 그리고 중국의 정부 당국이 이게 손을 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가를 크게 충격받았다 뭐 네. 이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죠.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시간에서 쭉 본 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인 P 곱하기 Q, 네. 그다음에 서비스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의 변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들은 앞으로 뉴비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한다. 이런 것하고는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봤지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퍼스트 티어 그룹하고 세컨 티어 그룹의 전략, 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또 서비스 뭐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것들도 조금 이제 플랫폼 기업을 볼 때 퍼스트 티어는 반독점법으로 오지만 네. 세컨 티어는 서비스의 다양화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네. 그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중국 투자하면서 BAT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 약간 뭐 대마불사 느낌도 있고요. 무한 성장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그 신비감도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독점법 이외에도 따지고 보면 이 무한 성장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기업이 뚫고 나가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